안녕하세요. 저는 두 개의 육십 연출을 맡은 김예진입니다. 두 개의 육십은 6월 10일에 일어났었던 두 개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난 만세운동과 1987년 6월 10일에 일어난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역사 모두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지만 60 만세운동은 민주항쟁과는 다르게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6월 10일에 일어난 유의미한 두 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며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이 자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 고수를 선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이어가야 하는가? 매년 돌아오는 6월 10일. 이 단 하루를 기억하기 위해 무려 2차례나 지정된 특별한 날.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60 만세운동과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가지고 6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6월 10일 모르겠는데요. 역사의 흐름 속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신을 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속 기록된 두 시대의 6월 10일 이야기. 1926년 6월 10일 일어난 만세운동과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오늘 과거의 우리를 기억해 봅니다. 6월 10일에 시작된 첫 번째 기록은 이곳 도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26년 4월 26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한 날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 상해임시부 권오설. 자국을 위해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그는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을 거사 날짜로 계획했다. 한편 권오설은 사회주의 세력이었지만 독립을 위해서는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 천도교 청년동맹, 박래원 등과 연대해 시위를 꾸밀 수 있었다. 이렇게 권오설은 자금 조달, 박래원은 인쇄, 경문 배포 및 지방 연락을 담당하기로 했다. 6월 10일이라는 날짜, 그 장례 날짜가 정해지면서 그날로 맞춰가지고 한 것은 그게 상호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이제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제 천도교 그룹이가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되는데 권오설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이쪽에 천도교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해보자. 권오설 선생이 이제 박래원 천도교 그런 분들하고 60만시 운동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조 집회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수사하던 게 한반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이제 어떤 관련자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그게 이제 천주교 쪽인데
수사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 그 경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고문이라는데 격고문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6월 7일 날 그 다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거사를 사흘 앞둔 6월 7일 숨겨놓은 경문 한 장이 발견되면서 권오설과 박래원 등은 체포되고 만다. 그렇게 60만세 운동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장에서 당당히 독립 의사를 밝힌 학생들. 그들은 누구일까?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3.1운동 후에 서울 시내에는 수많은 모임이 생겨납니다. 1925년 9월에 조선 학생과학연구회에 이제 이병립, 이제 지금 여기 이선호 선생, 그러니까 연희 전문, 여기 이선호 선생, 중앙고보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통동계라 그래가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이제 중앙고보, 그 다음에 그 당시 있던 중동학교 이런 학생들이 중심이 된 가지고 시위를 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계 중의 회원들 대부분이 동동계 분들하고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 동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긴밀한 그거 하에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권오설의 의도대로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3.1 만세운동의 트라우마로 인한 일본의 삼엄한 경비로 결국 권오설과 기성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가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했고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의 행렬이 단성사 앞을 지날 때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는 중앙고등보통학교 이선호 군이었다. 그의 만세 선창 이후 일대는 순식간에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독립의 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 많은 희생이 무색하게 방치된 표석이 보인다. 몇 명을 기소해야 될 건가? 이거 가지고 60몇 명은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60몇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일본 애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많이 잡으면 많이 기소하고 붙잡아하게 되면은 이게 시위가 아주 성공적이었고 저 식민 통치가 실패했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1명 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저 너머로 흐릿해졌다. 그렇게 1926년의 6월 10일은 역사가 되었고 시간은 흘러 1987년 6월 10일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을 메우고 있었다.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 조촐하면서도 검소하면서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제8차 헌법을 개정하며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화의 열망이 싹트고 있을 무렵 의문의 죽음이 알려지게 된다. 1987년 1월 13일 남영동 대공분실에 박종철 군이 연행되었다. 하루 뒤인 1월 14일 박종철 군은 조사를 받던 도중 잔인한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해당 사실이 의사의 증언에 의해 알려지게 되자 정부는 고문 사실 은폐를 시도했고 그때 그거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죠.
공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어야 합의를 통해 좋은 헌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해오던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 담화를 통해 이제 합의 개원에 전망한 절망적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설상가상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어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러던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은폐, 축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고 6월 10일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60 규탄 대회를 위한 실천 총궐기에서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의해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는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 당시의 그 직장인들이 그 유신과 오공하에서 대학을 마친 분들입니다. 뭐 수탁이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징역을 살다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내에서 그때 가두 시위를 하면서 직장인들이 박수를 보내기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차 시위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같이 나중에 스크럼을 짜기도 하고. 시위 당일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주정의당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있었고 같은 날 성공회 대성당 앞뜰에서는 고문 살인 은폐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가 시작됐다. 시위는 점점 격해졌고 시위대가 경찰을 피해 명동 성당으로 피신. 15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대는 점차 불어났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 6월 한 14일경인가 15일경 명동 성당에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할 때 이제 이 명동 지역의 직장인들은 학생들이 철수하면 안 되는데 시위의 중심이 명동 성당인데 시민들이 명동 성당을 향해서 모이고 있는데 저기 철수하면 안 된다. 저 공벽을 우리가 메꾸자 해가지고 그때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대거 학생들이 빈 그 명동 성당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동 성당 시위가 학생들은 떠났지만 일부 잔류 학생들과 이 직장인들이 밤새 농성을 하면서 그 불씨가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그중 한 분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물론 시위 대열에 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먼 데서 막 야유를 보내거나 잡아가는 경찰들한테 야 이놈들아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체류탄 맞으면 뭐 물수건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시위대와 시위대 아닌 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쫙 있는 데서 이제 뭐냐면은 경찰은 이제 다 해산했나 보는데 어디서 호헌 그러면은 저쪽에서 철폐, 호헌, 철폐. 탄압도 심했는데 혹시 무섭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것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어 6.29 선언을 계기로 직선제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 선언은 민주주의를 향한 선언으로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그때만 하더라도 6.29가 그렇게 쉽게 오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계속될 거다. 응?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시위가 사그러들면은 그동안 뛰었던 사람들을 갖다 다시 잡아가요. 응? 그래서 아마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올지 모른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된 1987년의 6월 10일. 2021년에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파급 효과가 뭐냐 그러면 1919년 3.1운동 위에는 서울 쪽에서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지방 확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광주 쪽 같은 데 성진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있다가 이제 광주 학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29년. 그런 의미가 있고 국내적 또 하나 의미는 좌우의 어떤 이념이 아니라 그게 뭉쳐 독립이라는 게 민족 절대 그 과제 앞에서 힘을 합치는 그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탄생하는 것이 이제 신간해야 됩니다. 우선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일본 이제 경찰이라든가 일본 검찰의 자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국내 신문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을 전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심지어 그것도 그러니까 번역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료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가 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느끼면 그래요. 민주주의를 쟁취는 해놓고 다들 밑거름이 돼서 이걸 지키려는 노력보다 민주주의의 그 성과를 갖다가 열매를 갖다가 확보하려는 쪽만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젊은 층이 특히 젊은 층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참 피나게 해야 된다. 다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단 하루를 기억하기 위해 무려 2차례나 지정된 특별한 날 6월 10일 1년에 단 한 번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슴속에서 이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의 오늘 두 메아리를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해봅니다.